만약에 이 학생이 수학을 포기하더라도 인생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 돼요. 학생이 수학을 못할 수는 있어도 이 학생이 패배자는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길이 있으니 그냥 수학은 수학일 뿐 그 정도 의미를 부여하면 좋겠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흥미를 잃지 않으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데 학생들이 흥미를 잃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수학을 흥미를 갖고 이러한 좋은 것을 수학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수학적인 능력을 가져서 다른 분야, 다른 곳에 전이시키려고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거지 모든 학생을 수학자를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을 잘 풀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흥미를 수학적 갖고 사고를 가지고 그 그렇죠. 인재가 중요한 건데 근데 그렇죠. 이게 역산되는 거죠. 저는 이게 1, 2권에서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부모들이. 그렇죠. 정말로 다그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막 너무나 해서 못 푼다고 그것도 그렇게 일희일비 하셔는 안 되고 지금 우리 초등, 중등에 이렇게 너무 과열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저는 크게 이게 정말 우리 나중에 이렇게 우리 사회의 미래에 이 급변한 사회에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약간 회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근데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흐름에 좀 어떻게 반대로 나가긴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눈이 얘기하지만 부모님들이 좀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고 좀 학생들을 뭔가를 이렇게 뭔가 야단치지 마시고 못한다는 것을 갖다가 너무나 이렇게 심각하게 물론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그 와중에도 좀 그래 주셔야 한다 생각해요. 왜 학생들이 너무나 어렵거든요 지금. 내가 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스포자는 너무나 억울한 스포자예요. 억울하다. 왜냐면 이 학생들이 뭐 놀았어야지 뭐 초등생부터 얼마나 다른 나라에서 믿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공부할 수 있느냐. 그런데 아니 이 학생이 수학을 싫어하는 거는 수학 안 했으면은 좀 억울하진 않을 텐데 이 학생들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했는데 수포자가 되는 건 네. 좀 억울하다. 지금 상당수 학생들이 이렇게 지쳐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저는 이것을 지탱해 줄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럴 수는 없거든요. 훌륭한 교사가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기 어렵고 부모님들이 훌륭한 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래서 학생들을 정말 믿어주고 정말 긴 눈을 가지면 분명히 저는 학생들이 열의만 있지 않으면 비록 지금 못해도 분명히 저는 잘 될 거라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열의를 잃는 잘한 학생보다 열의를 잃지 않고 자유로운 그런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저는 더 희망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기다려줘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는 게 저 28살에 대기업 교육팀 들어갔다가 30살에 2년 만에 퇴사하고 친구들이랑 스타트업 한다고 했다가 6개월 만에 말아먹고 31살에 석사 갔다가 졸업와서 이게 가르쳐서 지금 여기 어쨌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게 실은 전 중간에 되게 늦었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32살에 막 석사생인데 근데 지금 제가 40인데 요 정도 되니까 이제 그렇게 늦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적으로 늦거나 빠를 수 있겠지만 방향성을 가지고 흥미를 잃지 않고 열의가 있으면 궁극적으로는 괜찮은 자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은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저보다는 더 이렇게 교수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혹시 여기에서 궁금하신 거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셔서 남겨주시면 교수님이나 제가 뭐 한두 문제 답변을 드리는 정도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SNG86님이십니다. 아이의 교육에 점점 조급해지는 학부모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와 수학 공부를 함께 시작하고 싶은데 수학의 첫걸음을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선생님을 믿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등학교는. 학교 선생님을? 네, 우리나라 그 교사 수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
봐서도 우리나라의 교사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의외로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안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잘 모르고 있어요. 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학교를 지키란 말을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처럼 이렇게 수준 높은 이런 교사가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학교를 믿게끔 해야 돼요, 학생들이. 좋은 선생님 있고 안 좋은 선생님. 물론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생이 있고 어쩔 수 없는 학생에서도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학년 자체가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좋은 선생님이라도 선입감 때문에 그걸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부모로서도 항상 훌륭한 부모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네. 그런 거에 당연히 선생님도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인간이고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도 부족함이 있고 또 어느 때는 조금 그럴 때도 좀 있으니까. 그럴 때도 있죠. 우리가 12년 동안 담임 선생님 있고 선생님 얼마나 많은 선생님 만나다 보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교실은 배울 게 있다. 라고 믿음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 가르치는 선생님도 거기서 배울 게 있다. 특히 학교는 이거를 반드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 아이는 학교를 지킬 거예요. 그 학교 수업을.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뒤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학생들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내용에 대한 질문은 이거고, 알고 보니까 얘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아가지고 사전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나온 거 하나 했으니까 사전 질문에서 나온 거 하나 할게요. 그쵸? 그렇게 하면 되죠. 초5 아이고요. 꾸준히 집에서 수학 문제는 풀고 있는데 문제가 조금만 변형되어도 힘들어합니다. 지켜보면서도 이대로면 수포자가 될까 걱정돼요. 뭘 더 보충해줘야 좋을지 고민입니다. 제 생각에 경쟁을 하면 그쵸. 뒤떨어진 학생은 무조건 나와요. 네. 석차를 나누면. 그러니까 지금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남의 자녀일 수도 있고 있죠. 뒤떨어진 학생이 반드시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확률상 무조건 누군가는 나와야 누군가는 되니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학 문제는 어차피 변형되면 힘들어요. 누구든지가. 당연한. 힘든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저도 지금 그러니까 수포자라는 것은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수포자가 되진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포자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학원 수업을 못 따라가서 수포자가 되진 않고 내가 중3인데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돼. 근데 이제 초등, 중등까지는 이렇게 기계적인 학습으로 해서 이게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이해한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이제 정말 이해가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수포자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학교 수업을 못 따라왔을 때 수포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변형하면은 어차피 잘 푸는 애가 못 푸는 애가 있고 우리 자녀가 못 풀 수도 있고 항상 더 잘하는 애가 있어요. 항상.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 애가 항상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옆집 아줌마를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분명히 변형된 문제를 못 풀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학교 교과서에 있는 거냐. 우선은 학교 교과서에 있는 거를 착실히 따라가면 그러면 잘하지 못할지라도 따라는 갈 수 있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학교 수업만 해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학원에 간다고 치면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학원에서는 조금 앞에 나가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어려운 문제 주니까. 나오고 자꾸만 경쟁하다 보니까 점점 어려운 문제를 던지죠. 근데 애들은
모든 수학 문제는 자기가 생각하면서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 자기만의 공간에서 풀어내야 되는데 이게 무리가 되면 이제 억지로 외우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학교 수업만이라도 얘가 학원을 못 따라가도 학교 수업만이라도 따라가면 결코 수포자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정말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를 지켜라. 학교를 지켜라. 그러니까 학원에서 못 따라가는 거 그건 is okay.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거기는 잘하는 애가 우리 애가 반드시 잘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학교 수업에서만 따라가면 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 학생이 수학을 포기하더라도 인생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 돼요. 학생이 수학을 못할 수는 있어도 이 학생이 패배자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학생은 예능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학에 그렇죠. 관심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데로 얘가 길을 펴도록 해줘야 되는데 수학 때문에 얘가 다 압박을 해서 얘가 다른 쪽으로도 희망을 꺾게끔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수학 그 정도 가치로 생각해야지 이것을 인생 전체로 몰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모님들이 기다려 주셔야 되고 그래서 학교 수업만 지키면 최소한 학원에 가는 거 좋은데 학교 수업을 네가 학원에서 배웠다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는 반드시 열심히 들어라. 선생님은 훌륭하다. 그래서 그것만 따라가더라도 학생이 수포자가 안 되고 정말 이렇게 그런 학생이 있어요. 네, 제가 예를 못 하거든요. 수학을 정말 싫어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정말 그 아주 극소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학생이 있는데 정말 그럴 때는 다른 쪽을 길을 맞아요. 열어줘야 되고 그게 이제 부모님이 기다려 주셔야 되고 이게 우리나라 부모님처럼 힘든 직업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어려운 직업이다 생각해요. 우리나라 부모처럼. 그래서 정말 부모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너무 어렵거든요. 학생들도 어렵고 본인도 어렵고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래도 애들이 더 어렵다 생각해요. 애들은 정말 이게 뭔 죄입니까? 애들이 어릴 때 잘 놀지도 못하고 정말 학원 가고 공부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야단까지 맞으면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얘가 좀 놀아야 될 때 학원 가서 나름은 공부를 한 건데 정말 이렇게 학생들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옆집 아줌마랑 비교하지 마시고 비교야말로 초등 중등에 정말 안 좋은 이게 요약을 드리면 아까 전에 그 문제의 변형을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학교의 교과서 수준이냐 학원에서 배우는 심화 수학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다르고 혹여나 학원 교재를 잘 못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를 잘 따라가는 정도가 되면 그 친구는 결코 수포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솔직히 유재석 씨가 수학을 잘 풀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길이 있으니 그냥 수학은 수학일 뿐 그 정도 의미를 부여하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이게 보시면 어쨌든 이게 의미와 내 마음속에 와닿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긴 시간 동안 모든 내용이 기억이 남지는 않더라도 수학은 문제와 물음이 있다. 그런데 그 물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소스가 필요한데 그런 의도로서 이 책을 만드신 거고 이 책을 통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갖게 되는 요소가 다만 몇 개라도 전달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책의 의미는 충분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그 오랜 시간 학생들과 학부모님과 그 대화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4탄이 또 나오게 되면 그때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